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곁에 두고 읽는 인생 문장이라는 책입니다. 김환영 지음 중앙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성공 멘토들의 명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삶을 지탱하고 성장을 이끌고 공감을 부르고 소신을 지키고 내공을 다지고 통찰력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고 격을 높일 수 있도록 38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지혜를 담아낸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의식주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만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도 골똘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답도 반드시 있는 것인데요. 아예 답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나 인생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자 L.A. 핑카스 프롬은요. 인간은 자기 존재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석 심리학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은요,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소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인생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문제들은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다만 성숙하게 됨에 따라 털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행동과 경험입니다. 해답 찾기에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행동과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를 자제하기 위해서다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솔루션의 원천은요, 독서, 전문가, 생각인데요. 문제가 제대로 제시되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노는요, 스스로 3가지 질문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면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둘째는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셋째는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문헌과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 외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생각은 꾸준해야 합니다. 볼테르는요, 그 어떤 문제도 지속적인 생각의 공격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화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온다고 하는데요. 존 F. 케네디는요,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과거나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래를 놓치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끝나면 불행 중 다행인데요.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의학 박사인 스펜서 존스는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개인입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기를 바랐지만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는요, 누구나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화는 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변화한 개인은 세계를 바꿔야 하며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요, 세월이 사물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스스로 사물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나서 살지 말고 시간을 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려면요, 시간에 투자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필요한 시간을 알아내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는 있어도 방법을 모릅니다. 알아내도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거대한 경계선은 단어 5개로 표현할 수 있다. 내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다라고 플랭클린 필드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럴수록 시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조 테일러는요,
시간을 절약하려면 시간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사 읽고 또 실천해 보려는데도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경영이나 비즈니스에서도 시간 관리는 중요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요, 젊은 상인을 위한 충고에서 시간은 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 해당합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시간의 속성은요, 사람을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미루는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넉넉히 잡으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간 정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 단위건, 시간 단위건, 시간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로라 벤더캠은요, 2개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목록의 제목은요, 30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10분 내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면요, 선택해야 하는데요. 선택의 기준은요, 위급성과 중요성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려면요, 인생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 관리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나만의 시간 관리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실,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도 소수인 것입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요. 지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요.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곧 우리다. 그렇게 보면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은 게으름, 성격, 운명의 뿌리입니다. 사람은 장점, 미덕을 쌓기 위해 노력하지만요, 미덕도 별게 아닙니다.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페일리는요, 사람의 장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명하는 습관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나쁜 버릇은요, 불행, 좋은 버릇은 행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서양 속담에 따르면요, 유혹에 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유혹을 물리친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만하면 됐어. 그만 포기해 라고 귀에 속삭이는 그런 유혹에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사회풍자로 유명한 마크 트웨이는요, 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일을 고통 없이 하는 습관을 체득하는 황금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마치 맑고 투명한 강물처럼 보고 싶다면요. 두리번거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카르 구스타프 융은요. 스스로의 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비전이 선명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꾸는 자요. 안을 보는 자는 깨어 있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비전을 시간 속에서 실천합니다. 1분 1초 하루하루가 비전의 순간인데요. 미국 작가 헨리 밀러는요. 비전이 있는 자에게는 매 순간이 절호의 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스크리트 속담은요. 다음과 같이 하루를 중시합니다. 하루하루를 잘 살면 어제는 행복의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의 비전이 된다라고요. 영원한 불행이나 행운은 없습니다. 운명이 있건 없건 운명이 아닌 것을 운명으로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경영과 운명을 혼동한다라고 미국의 유머리스트이자 언론인 킨 허버드가 말했습니다. 업이나 섭리의 체험 여부에 따라 사람들의 우주관과 인생관이 다릅니다. 운명도 체험의 문제인데요. 키케로는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지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운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 행운을 줬다가 금세 걷어가기도 하고요. 불행 속에 행운을 담아주기도 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운명에도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불행이나 행운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행운을 멈추게 해 끝없이 오래가게 할 수 없다라고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 에우리피데스가 한 말입니다. 행운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 바보로 만듭니다. 라로슈프코는요, 운이 따르는 사람은 생활 방식을 바꾸는 법이 없다. 나쁜 습관에도 불구하고 화를 입지 않는 것은 행운 덕분인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운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면 바보가 됩니다. 운명은 자신이 지나치게 편애하는 자를 바보로 만든다라고 고대 로마의 격언가인 퍼블릴리어스 사이러스가 한 말입니다. 행운은 절대 현자를 키우지 않는다라는 세네카의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운명을 만드는데요. 운명의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도 운명 대처법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에 맞서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운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 된다라고 고대 로마 시인 퍼블리우스 베르길리우스가 한 말입니다. 운명은 건강처럼 다루면 된다. 좋을 때는 즐기고 나쁠 때는 참고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없으면 극단적인 치료법을 절대 적용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라로슈프코가 말했습니다. 멋진 일만 생겼던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살면 사는 것이요, 죽으면 죽는 것이요, 고통받게 되면 고통받는 것이요, 공포에 질리게 되면 질리게 되는 것이다. 어디 문제가 있으랴라고 영국 철학자 앨런 와츠는 말했습니다. 초연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것은요, 고통, 꼭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고통과 용기는 상승작용을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고통을 이깁니다. 고통을 이기면 용기가 더 크게 자라나 더 큰 고통에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을 신뢰해야 내일을 잡습니다. 오늘을 잡지 않고는 내일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잡으려면 오늘을 신뢰해야 하는데요. 오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에머스는요,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째 비결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신뢰는요, 영웅적 자질의 진수입니다. 돈에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총리를 지낸 마거릿 대처는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단지 뜻만 좋았다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겐 돈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자유도 돈에서 파생합니다. 돈이 있으면 싫어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라고 미국 희극 배우인 그루초 마르크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장점이 많은 돈은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요? 록펠러는요,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버는 능력은 신의 선물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버터워스라는 미국 목사에 따르면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유함은 사는 방식이자 생각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돈이나 물건이 있는 게 아니다. 가난도 생활과 사고 방식이다. 단순히 돈이나 물건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 뒤에는 필사를 위한 공간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마음에 꼭 담아두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요. 필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